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운영 사례라는 케이스 스터디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은 뻔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그 대학 영어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쓴 논문에서 그대로 발췌해온 건데요. 뭐 역량 기반은 이 대세고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핵심 역량 함양을 하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그 기관 평가 인증 이전에 기본 역량 진단 때문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사실은 기본 역량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학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대학교에서는 역량 기반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재상, 대학의 목표와 인재상 거기에 맞춰서 6가지 역량이 있고 모든 교과목들이 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영어라는 과목은 글로컬이라는 역량하고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나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서 15주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죠. 당연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많이 참여해라 라고 해서 그 교과목하고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얼마나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몇 가지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한 학생들은 지난 2학기 대학영어 수강생이었고요. AI 정보보안학과를 비롯해서 미래모빌리티도 있었고 화학공학과 학생들도 있었고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도 있었어요. 수강생은 30명, 27명이었고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하고 연계된 교육과 프로그램에는 잉글리시 플러스도 있고 청출어랑 그 다음에 2학기에는 프레젠테이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라고 많이 독려를 했죠. 뭐 이건 포스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포스터들이고요. 그 학생들을 좀 제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별로 일단은 전제 조건은 저희는 또 학기 초에는 영어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참여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1학기, 2학기에 대한 그 시험 점수를 통해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권장을 했지만 의무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 학생들 너무 바쁘고요. 뭐 학교하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총 23명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학생들의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달성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역량 측정을 합니다.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설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아까 같은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 달성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학생인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우리는 중간 만족도를 시행을 하는데 중간 그 수업 만족도 평가를 할 때 아예 역량 함양과 관련된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자가 진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이기 때문에 이거로 똑같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00%로 제가 다 변환을 했고요. 교수자,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 사실은 글로컬이나 소통 같은 경우에 보면 글로컬은 이제 글로벌과 그런 로컬의 의식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역량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왜냐하면 중간고사라든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43%, 30% 정도만 달성되었다라고 측정이 되어졌거든요. 반면에 학생들이 자가 진단한 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글로컬 역량이 함양되었어. 혹은 영어하고 관련된 의사소통에 조금이라도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어 라고 좀 긍정적으로 봤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좀 학생들을 달성도를 너무 빡빡하게 측정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량하면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 측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달성이 되었고요. 학생들이 실제 대학 영어 성적에서 어떻게 성적을 받았는가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43.5%의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거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물론 영어를 잘하고 그 비교과로 인해서 이 성적이 향상되었어라고는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수 없지만 나름 수업 시간에 계속 열심히 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학습 풀리러닝을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토익으로 아이들 시험을 보게 하는데요. 1학기, 2학기 다 봤을 때 이 중에서 성적이 그래도 향상된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 보면 청춘어람도 참여했고 그런 영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 90%의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긍정적이라고 저는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정된 교재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비교과를 운영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런 교양 필수 과목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기 초에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수님들하고의 친밀감 형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성적도 향상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정한 융복하고 그런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